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국어 시간이고요. 성인문해 교과서 국어 1 123쪽을 펴시고 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단원 소설의 이해 1. 소설 동의 보감. 요 소설 동의 보감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읽어보았고요. 소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시대적 배경,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소설 속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며 읽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의 특성과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소설 동의보감, 그리고 칼의 노래를 읽고 소설에 나타난 인물 간의 갈등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 작가가 쓴 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단원의 목표는 소설을 읽고 소설 속에 나타난 갈등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갈래의 또는 두 갈래의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선택이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일 때도 있고 아니면 나홀로 아니면 적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는 후회도 할 것이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거듭되는 선택 그리고 거듭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소설도 이런 갈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소설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이 갈등하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쓴 분 이은성님은 1937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로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극 각본을 썼고 또 그걸 집필했습니다. 세종대왕, 충의는 권율 장군의 호입니다. 권율 장군과 거상 임상호. 그래서 주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극 대본, 각본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의 주인공은 실제 있었던 인물 허준이신데요.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허준은 조선의 의학자였습니다. 호는 구함이고요. 선조 임금님이 계실 때 왕실의 의원으로서 진료에 힘썼고요. 1592년 임진왜란은 조선시대에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때 활약했던 분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수신 장군 그리고 권율 장군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우리 허준은 의료에 전념을 하였고요. 그때
이때 있었던 왕이 선조임금입니다. 선조임금 때 이 선조임금을 치료하는 왕실의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공으로 1604년에는 호성공신 3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성공신은 선조대왕을 잘 모신 사람들을 그때에 그 벼슬을 준 그런 이름입니다.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허준 의원은 호성공신 3등 공신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선조왕이 죽자 진료를 또 소홀히 했다고 해서 관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선조대왕의 아들이 이제 그 다음 임금이 되었겠죠. 그 선조대왕의 아들은 광해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허준 의원은 선조왕과 광해군 시대에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1910년에 16년간 연구해서 완성한 동의보감을 완성했고요. 조선 한방의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는 몇 년도냐면요. 1700년도. 1701년, 2년, 3년에서 1799년을 18세기라고도 합니다. 이 18세기 때 일본과 청나라는 지금의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 이웃나라, 옆나라에도 이 책이 나올 만큼 아주 훌륭한 높이 평가받은 책이라고 하고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 갖고 출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성 작가님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소설 동의보감 1편, 2편, 3편 이렇게 소설로 펼쳐서 우리에게 그 허준 선생님의 공적 업적을 다시 잘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123쪽 학습 활동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1. 소설 동의보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소설 동의보감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물음에 답해 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걸랑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1번 우공보와 허준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우공보하고 허준이 대사를 보면요. 그 소설 일부에 주고받은 대사가 있습니다. 우공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도 노영께 정이 쏠려 설사 고생이 되더라도 함께 가려고 했소만 더 이상은 못 있겠소. 나 먼저 가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은 난 남겠소. 미숙한 제주남아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뿌리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공보와 허준은 어떻게 달랐냐면 과거를 보러 가기까지 사흘이 병자를 돌보고 떠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우공보와 병자를 돌보고도 한양을 갈 수 있다고 하는 허준. 그러니까 우공보는 사흘 갖고는 부족하다. 빨리 가야 된다. 가서 시험 볼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고 허준은 시험 보기 임박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고 가려면 좀 더 환자를 더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 마을 사람들의 이중적 태도가 보이는 것을 찾아봅시다. 이중적. 똑같지가 않고 이랬다 저랬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먼저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허준 일행에게 치료를 간청한다.
허주는 한나절만 환자를 돌보기로 결심하고, 그러니까 허주는 한나절만 환자를 돌보기로 마을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워낙 간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다시피 워낙 후미진 고을인데다 돈 없이 사니께 설사병이 들어도 의원이라고는 모르고 사는 불쌍한 것들이지요. 기왕 오신 김에 부디 몇 사람만이라도 더 병을 봐주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둘러보세요. 이렇게 없이 사는 것들이여요. 돈도 없는 것들이 참말 염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요. 이러면서 또 한나절이 아니라 더 치료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가겠다는 우공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 자식 위엔 방해요. 가려면 당신이나 빨리 가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공부도 치료를 해준 사람이었는데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욕을 하면서 왜 방해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가 변했습니다. 한나절만 병자를 돌봐달라던 마을 사람들이 더 남아서 더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이중적 태도를 이런 대사 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설 동의보감 속에서 의견이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 빈칸을 채워봅시다. 의견, 서로의 생각이 대립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 점, 허준의 내적 갈등, 갈등인데 내적 갈등이래요. 내적이라는 것은 안에서 나 혼자 막 고민하는 거, 말로 겉으로는 표시내지 않고, 그게 내적 갈등이에요. 허준은 마음속으로 사흘반하고 되뇌고 있었다. 앞에 그 소설 일부에 그렇게 있었죠. 사흘반. 과거 시험 보러 떠날 것인가를 갈등하는 그런 대사였어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갈 것인가, 환자를 돌보러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갈등, 여기 이 소설의 갈등의 유형을 잘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갈등은 내적 갈등과, 그렇다라고 하면 또 무슨 갈등이 있냐면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한 인물이 마음속에 내재하는 진실과 거짓 등이 일으키는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얘기하고요. 외적 갈등은 인물과 환경, 그러니까 외적, 밖과대, 바깥으로 표신하게 갈등을 겪는 것. 인물과 환경,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이런 거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외적 조건사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그래서 이것을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허준이 이제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 이제 이야기를 보면, 소설 속에 글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뿌리치고 가야 해.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뿌리치고 가야 해. 허준은 마음속으로 또 한 번 자신을 독촉했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소리였다. 어쩔 수 없소. 어쩔 수 없다니. 따옴표, 큰 따옴표는 주고받는 말이죠. 큰 따옴표에서 허준이 어쩔 수 없소 이러니까 우공보가 어쩔 수 없다니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런 가사, 그러니까 속으로는 뿌리치고 가는데 실제로는 그만 안 간다, 이런 대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갈 것인가, 환자를 돌볼 것인가, 이런 내적인 갈등을 겪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서로 대립이 되었다. 속마음과 겉행동이 반대되게 대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동의보감에서의 외적 갈등,
좀 전에 외적은 밖과 외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나야 하는 허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함께 과거를 보러 떠나자고 하는 우공보와 환자를 돌보아 달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외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쵸? 우공보 떠나자고 하는데 우공보는 떠났고 허준은 남았죠. 나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싶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남아달라고 하기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사람들과의 계속 사람과 우공보와 마을 사람과 우공보와 갈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학습 활동이었고요. 학습 활동에서의 주요하게 우리가 공부한 거는 갈등,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소설에는 이런 갈등 요소들이 담긴 것 중에 있고요. 또한 소설에서 중요한 구성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데요. 이 소설 동의보감에서 나온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허준이고요. 또 여러 명의 의원이 있죠. 그 한 주막에 묵었던.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 정상구와 우공보가 있죠. 그 많은 의원 중에서 정상구와 우공보가 허준한테 왔어요. 궁금했어요. 이 허준이 얼마나 의료 잘 고치나 사람을. 그래서 따라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마을 사람들. 그래슈 저래슈 하는 진철, 충청도 진천에 그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구성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있어요. 사건은 전체 이야기 중에서도 주요한 사건. 여기선 주요한 사건이 뭐예요? 시간이 임박해서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환자를 만난 이 사건이 주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배경이에요. 그때 배경이 어땠냐? 그때는 조선시대였다. 조선시대 때는 그런 의료기관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외란, 일본 놈들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괴롭혀 전쟁 중이었고 막 해서 가난하고 힘든 그런 조선시대였어요. 그게 바로 시간적 배경, 시간, 그 시간적 배경이 그렇고요. 공간은 어떤 곳이었냐? 어디냐? 이 얘기인 거예요. 거기는 충남 진천의 한 주막이 있는 근처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배경. 그래서 소설의 3요소 중에서 배경은 시간적 배경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소설의 구성 3요소. 소설에는 반드시 3요소가 있고요. 3요소를 살피면서 소설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3요소란 인물, 사건, 배경. 배경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 그 시대, 어떤 시대에 있었냐, 어디에 있었냐, 공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동의보감을 통해서 우리는 인물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그리고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21강에서는 칼의 노래,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쓴 소설 칼의 노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